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어, KOK 재단에서 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사업에 대한 비교를 제가 좀 해드렸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KOK 플레이에 그 스테이킹을 한 이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리프럴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계를 확장을 시키는데 아주 용이하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테이킹에 KOK와 KOK 외에도 뭐 지금 KOK는 워낙에 가격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트 이드 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화를 가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을 KOK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누구나 그 피해 손실을 뭐 회복하는 거를 떠나서 저는 수익까지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 반면에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은 정말 어려워요.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게 뭐 게임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접근을 하고 거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뭐 소위 말하는 뭐 MZ 세대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한 3, 40대까지는 어, 조금 나이를 보더라도 40대 뭐 이 이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소개를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은 그 소위 말하는 마케팅 부분에서 그 광고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돈 주고 하는 광고 이런 걸 가지고서 어 홍보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소개를 하는 사람도 뭔가 분명히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스스로가 판단을 먼저 하고 누구에게인가 소개를 해야지만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리퍼럴을 거기도 하고 KOK도 기존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유료 그 스테이킹을 한 사람 플러스 무료 회원까지 무료 리퍼럴로 참가를 한 사람까지 합치면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200만 명이 될지 180만 명이 될지 160만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한 80만은 그래도 넘을 거다.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게 바로 리퍼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리퍼럴이 우리 KOK 플레이 플랫폼 사업에서 이용을 하던 거에, 여기는 그 리퍼럴에 대한 보상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근데 투자에 관련되는 쪽, 그 커뮤니티 풀이 작동이 되는 쪽에 리퍼럴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R2E라는 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1대 2대라고 하는 게 우리는 내 기준으로 1대 2대까지, 그러니까 내 직 추천을 내가 직 추천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면은 그 내 직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직 추천자를 만나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도움을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여가 된다. 그래서 1, 2대까지는 저는 리프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그쪽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직추천한 사람, 이 직추천을 하면은 이 사람께 뭐, 정말 이런 표현 싫지만은 레벨로 봤을 때 내가 있으면은 내를 소개한 사람, 내가 소개한 사람, 이 사람 거를 내가 이 사람이 그 투자를 한 거에 30%를
이 사람이 내가 받고 나머지 6%를 그 나를 소개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6%를 주겠다는 그런 식의 내용인데, 이게 계속 신규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쪽에서도 추천 코드라는 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면은 내 위에 사람한테 줄 일은 없지요. 결국에는 같은 의미가 돼 버려요. 근데 이거를 뭐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KOK 플레이 플랫폼 쪽에 스테이킹 을 한 이쪽은 없애버리고 투자 회사 쪽에서는 이용을 한다,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그쪽은 일단은 내가 학습도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도 해야 되고, 소개도 해야 되고, 내가 실제로 거기에서 뭐 기업이 올라오면 그걸 또 이용도 해야 되고, 왜 이런 1인 다역을 해야지만이 거기는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옮겨갈 때는, 자산 이전을 할 때는 수분 또는 연금 형태로 넣어 놓은 거에서 쏙쏙 빼먹을 수 있다는 식의 어 설명을 해 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공부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사람도 소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가 이거를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 스스로 경험도 하고, 내가 또 그걸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활동이 없으면은 아예 이제는 차별화가 확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뭐 추가로 이전만 한번 자산 이전만 해 놓는 사람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위 그 위압감을 받을 정도로 어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약줬던 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이 띄워 주신 그 SOP 50% 삭감에 대한 부분의 투표가 그 통과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좀 제가 투표에 통과를 시키는 절차에 대해 있어 가지고 정족수가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대충 보기에는 SOM의 숫자는 뭐 정족수로 20%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거기는 SOM 턴아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개개인의 참여율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던데, 그걸 떠나 가지고 SO들의 보팅 파워가 일단은 40%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50% 정족수라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이 보팅 파워에 대한 부분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 SO들의 보팅 파워에서 그냥 결정이 거의 되다시피 하는 것다, 뭐 이 정도고. 어쨌든 통과가 됐으니까 그 절차가 어땠든 거기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어 뭐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책임으로 이제는 돌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예, 뭐 안타깝지만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지 않았을 거고, 보신 분도 그냥 간가를 하거나 뭐 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그렇게 넘어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현 재단 이사장인 KOK 재단 이사장인 토마스 프레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일단 여러분들은 공지사항이라든가
그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본래는 저희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 지금 그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KOK 재단의 어드바이저인 걸로 우리는 계속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공지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더 골치 아픈 뭐 소위 말해서 골 때리는 게 어떤 경우는 하면은 어드바이저들이 미디움의 어드바이저를 해요. 미디움의 어드바이저라고 공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마 미디움 입장문가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SO들 SO 임시협의체인가 하는 거기에 줌에서 그 수기로 기록을 남겨 놨는 내용인가 거기에서 나왔는가 보면은 이 최영규 이사장이 운영사 쪽으로부터 25억 개를 받고 거기에서 제가 대충 개수를 제 짐작으로 제가 들었는 바에 의해 가지고 보면은 한 200~300만 개 정도가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임금이 지급이 안 됐으니까. 25억 개 받은 것 중에서 일부가 지급이 됐고, 그래서 그 미디움의 김판종 의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거기 그 입장문에다 글을 올려놨나 하면은 그래서 가격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내다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드바이저들과의 계약을 해지를 진행 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록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KOK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내다 판다 이거예요. 근데 KOK 재단과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완전히 별개고, 미디움의 어드바이저들한테 왜 KOK를 지급을 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팔았다고 해가지고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계약 해지를 하겠다.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서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제4기 재단 이사장으로 2023년 3월 8일에 갑자기 그 토마스 프레이가 재단 이사장이 됐다라고 취임사가 올라왔지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어드바이저들도 KOK 재단인지 아니면은 K 스테디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어드바이저로 또 올라갔어요. 결국에 이게 왜 이런 게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최영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미디움 측 또는 그 김판종 씨 쪽에서 핸들링이 힘드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을 교체를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월 8일 이후에 3월 8일 그 취임 인사 같은 내용이 한번 올라오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토마스 프레이든 어드바이저들이든 어떤 사람도 공지에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월급이든 이사장직에 해당이 되는 임금이 나가고 있을 건데 뭘로 나가는지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지금 나간다고 하면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그 KOK 가치가 뭐 0.1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 예를 들어서 임금 형태로 1,000달러는 너무 적고, 예를 들어서 10,000달러라고 하면은 10,000달러어치의 KOK를 제공을 지급을 하려 그러면은 만에다가, 그러니까 0.1달러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0을 한 개만 더 붙이면은 100만 개를 10만 개를 주면은 10,000달러가 되지요. 그런데 이게 0.1이 아니고 0.01이 되면은 10만 개가 아니고 100만 개를 줘야 돼요. 그 100만 개가 그 사람들이 '나는 이거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래소에 내버리면은 100만 개가 나오면서 가격은 더 추락을 하겠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0.01이 됐다. 100만 개 줬어도 안 돼요. 이제는 1,000만 개를 줘야 돼요. 근데 거래소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고, 여기 어드바이저로서의 뭐 자격이 없다는 식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는데, 근데 앞뒤가 하나도 맞는 게 없죠. 일단은 미디움의 어드바이저였다라고 했는데 KOK를 지급을 했다. 이게 일단은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이 KOK를 받은 거를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다 팔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니까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재단 이사장으로 위촉을 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드바이저 나머지들도 어드바이저로서 그대로 어포인먼트가 그대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무슨, 그게 앞뒤가 하나도 맞는 게 없죠. 그다음에 저희가 제가 오늘 이거를 언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지요. 어 여수에서 그 2024 대한민국 뭐 글로컬 교육 박람회인가 뭐 그런 게 개최가 돼요. 5월 29 일부터 6월 2 일까지 5 일간 닷새 동안. 거기에 6월 1 일에 토마스 프레이가 미래 교육의 방향인가 해 가지고 10 시부터 11시 30 분까지 어 그 기조 강연을 한다라고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우연찮게 제가 보고 지난주 지난주에 제가 그거를 좀 올려 놨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제가 관련되는 부서하고 통화도 하고 공식 입장도 제가 일단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영문 그 위키피디아라는 토마스 프레이에 대한 이력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을 우연찮게 보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체어맨 오브 KOK예요. 키스턴 뭐라고 해 가지고 KOK 약자 있잖아요. 그거를 써 가지고 거기에 체어맨이고, 거기에는 어 4 billion이라고 돼 있어요. 4 billion US 달러니까 40억 달러 40억 달러에 달하는 폰지 범죄에 뭐 연루가 돼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KOK 재단 이사장의 공지 취임을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다 보내 줬어요. 근데 일단은
그쪽에서도 주관하는 쪽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은 그대로 이거를 뭐 일정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계약 관계를 해지를 하고 그 강연 시간을 오프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공식 입장을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그거 당연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은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머리로, 입으로 어떠한 거를 좋게 표현을 하면서 속으로는 또는 다른 이면에서는 피해자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KOK 재단에 이 피해자가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80만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재단 이사장이 그 사람이 스태킹이 되어 있는 지갑이라도 본 적이 있을지, 그리고 KOK 재단을 위해서 KOK 이 플레이 플랫폼 사업을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를 한 스태킹을 하고서 리퍼럴도 하고 이 생태계를 만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느냐, 뭐라도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도 재단 이사장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돈은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없이 뒤지라고 힘든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다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2023년 9월 23 일에 어떤 분이 페이지를 78,000개 그다음에 리워드를 받아 놨던 것까지 해서 128,000 몇 개를 거래소로 내보냈는데 작년 9월 23 일이니까 10월 23일, 11월 23일, 12, 13, 12, 1, 2, 3, 4 만 7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트랜잭션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의 지갑에서는 이미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갑에 제로 KOK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느냐? 이 사람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나 될 거예요. 그럼 재단 이사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재단 이사장, CEO of KOK 파운데이션.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운영사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모르는 것까지도 일단 저는 뭐 동케어요. 근데 일이 이따구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국제 행사처럼 하는 데에다 곳에 기조 연설을 뭐 기조 강연을 하는 형태로 뭐 그 1 시간 반짜리지만은 거기에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이 국세일 거 아니에요. 그게 전남도교육청, 교육부, 전남도청 이게 주관 기관이에요. 주관사가 아니고 주관 기관이에요. 이 주관 기관에서 하는데 그게 세금 가지고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의 피해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10,000 명일까? 20,000 명일까? 수십만 명은 돼요. 제가 어 거기에서 멀지 않은 여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시다가 이성과 등을 진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뭐 때문에? KOK 때문에. 그런데 뭐 미래 교육의 방향 좋아요.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입으로 내뱉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슴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KOK 재단 이사장이라는 거는 우리 KOK 전체의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두가 뒤지고 뭐 고통스럽고 한데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방치를 한 거잖아요. 운영사라는 데에다가 운영사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할 일을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결국에 뭐예요? 운영사라는 쪽에서 하는 짓을 그냥 방치를 하고, 아니면은 운영사라는 데에서 얼굴 마담을 하나 내세워 놨는, 거기에 얼굴 마담을 했다라고 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거기에 어포인먼트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임명이 됐고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솔루션을 찾아보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왜? 돈을 누가 주는데.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아주 어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듣고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위주라고 하면은 머리로는 지식으로 내뱉고, 그다음에 뭐 향후 미래의 그 어떠한 식으로 교육이 흘러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주제로 한다고 하면은 지식 가지고 입으로만 하는 거, 그거는 좋은데, 이 사람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범죄자가 있는데 맨날 맨날이 아니고 뭐 사람을 죽였고, 죽였는데 실수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그냥 막 고의로 죽였다. 근데 이 사람이 지식이 엄청 뛰어나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런 공공 장소에 가 가지고 뭔가를 강연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고 가식적인 거고 그렇다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제 행사기 때문에 5 일간 중에서 1 시간 반짜리가 문제라는 거지, 전체에 저는 데미지를 줘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만큼은 거기에 어 강연자로서 와 가지고 우리의 세금까지도 또 어 가져가는, 그다음에 시간 1 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의를 듣는 그 자체도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 오늘은 제가 일단은 그 미는 넣을 것, 그다음에 그 내일까지 해 가지고 언론사에 이런 내용을 한번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든 말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몰랐으면 우리 또 모를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협조도 사실 좀 구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관을 하고 있는 쪽에서도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알았으면은 이게 실태 파악을 아직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9 일이잖아요. 5월 29 일부터 하는데 6월 1 일에 한다 그러면은 20일 한 3 주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알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를 만나러 오든지 아니면 저를 오라고 하면은 제가 가서라도 설명이라도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여론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리고 피해자라면은 그냥 지켜볼 수 있는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도 좀 드리려고 하고. 근데 저는 어 시위 신고는 할지언정 시위는 안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제적인 행사인데 KOK 피해자들이 피켓 들고 가 가지고 박람회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뭐 그 사람 이름을 외치면서 어 "여기서 나가라." 또는 뭐 KOK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 그 박람회에 구경하러 오신 분들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 KOK 피해자들을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코인 사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런 국제 행사에까지 와 가지고 시위를 한다. 피켓을 들고 지랄을 한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우리 KOK 피해자 모두에게 해가 됐으면 해가 됐지 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징성을 갖더라도 시위 신고는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그다음 이거는 주관 기관에다가 연락을 많은 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어 피해자 단체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그 기본적인 인제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KOK 재단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서치를 저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했고 그 내용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는 내용이 토마스 프레이에게는 메일이 갔고 배신은 어제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전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에 통화를 했고 수요일 날 다시 인제 전화가 와서 공식적인 입장을 저한테 전달을 했고 또 하루가 지난 거지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알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어제까지는 제가 어제 11시 반 그때쯤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직 회신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질의는 했대요. 그러니까 토마스 입장에서도 어 '아차.' 싶을 수도 있고 뭐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그래서
위키피디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KOK 공지사항도 제가 캡처를 떠 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언론 기사를 인터넷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이미 거기서도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냥 뭐 그 사람을 그대로 일정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저희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죠. 된다 안 된다는 이런 거는 어 그 사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정상화를 하는 데에 그다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은 KOK 재단 쪽 관련해 가지고 우리 KOK를 어 그 역할을 한 만큼의 그 보상으로 KOK를 가져갔고 KOK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미 현금화를 해본 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2021 년, 22년 뭐 그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은 매달 나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연봉으로 치면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그럼 여기에서 한 일이 뭐냐? 재단 이사장인데 지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피해자들은 이렇게 그 아우성이고 발버둥을 치고 그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재단 이사장이란 작자는 얼굴 꼬라지도 한번 보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어떠한 공지도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KOK 파운데이션은 홈페이지도 개차반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그것조차도 운영이 안 되고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는 누구를 위해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개인이 만들어 놓고 개인 돈으로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 가지 다 따져 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뭐 토마스 프레이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미디움과 계약 관계에 있는데 KOK를 가지고 KOK를 팔기 때문에 해지를 계약 해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고 이율배반적이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재단 이사장으로 위촉이 되고 나머지들은 어드바이스로 그대로 승계가 됐다.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내용을 어 저희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주셨고 제가 파악을 했고 제가 컨택을 하고 이미 영상으로도 올려 놓다 보니까 뭐 또 하나의 그 피해자 단체가 있지요. 거기서도 뭐 말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 제가 좀 보고는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제가 이야기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올리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도 섣부른 그 실력 행사를 해서 거기서는 뭐 세계적 망신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저는 그런 표현이 좀 되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냥 국제적인 망신이다. 뭐 용어 선택을 좀 잘했으면 싶고 아 좀 전에 또 제가 그 KOK 피켓 들고 거기에서 시위를 했을 때 우리를 우리한테 아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상징성을 갖더라도 저도 어 시위 신고는 하겠다는 거지만 근데 아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우리한테 그다지 뭐 그 사람의 영향력 자체가 우리 KOK를 정상화하고 또는
피해 회복을 하는 데, 그리고 스테이킹 지갑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 명목상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뭔가 우리 개혁계의 프론티어들, 그러니까 스테이킹 한 사람들의 이 고충이라든가 이런 걸 안다고 하면은 어떠한 솔루션이든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나타나는데, 그런 우리에게 정말 차세대 주역들, 이런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다? 그냥 지켜볼 수 없죠. 뭐 계속 진행을 할 수도 하더라도 저희는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 불합리한 거에 대한 부분을 어 반드시 저희도 어필은 할 거는 하고, 어 우리의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좀 그 이 부분을 좀 좀 뭐지, 법적으로 어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뭔가 좀 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볼 거고,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함께 좀 참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